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10의 내용에 탄력성 이론 문제를 푸는 건데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탄력성 이론이 왜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힘이 세진다,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 정책이 달라지는 것, 두 번째로 뭘 공부했냐면 공급 비용의 증가의 정도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던 것, 그걸 공부했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이에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럼 얘는 수평선인가요, 여러분? 수평선? 그럼 수평선일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균형점은 이 수평선상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상하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죠. 량의 변화, 좌우 변화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불변이죠, 여러분. 불변. 거래량은 수요 증가하면 증가,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겠네요. 감소가 아니라.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이 1번 보기를 다르게 풀 수 있죠.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다 부분은 결국은 량이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거래량의 변화가 완전히 크잖아요. 네. 그럼 양의 변화가 완전히 크면 가격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 불변, 거래량은 많이 증가니까 증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볼까요?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많아야 돼요. 거래량 증가 맞죠?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죠. 수요가 증가해도. 아까 가격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볼까요? 균형 거래량 변화하지 않는다 맞네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없지만, 좌우 변화는 없지만 뭐는 많이 변해요? 가격은 많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변할 텐데 수요 증가면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이죠. 하락이라고 해서 X가 됐네요. 뭐가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잖아요.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수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균형점은 이 수직선상에 찍힌다. 그럼 좌우 변화가 없다. 거래량은 불변. 가격의 변화는 제일 크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똑같은 문제였죠. 그럼 수직선을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많이 상승하는 거고 거래량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거래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많이 상승하죠, 여러분. 변화 없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 되는 거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더라.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30회 수정이에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여러분.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균형 거래량은 제일 많이 변하죠.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수평선을 그려놓으시고 완전 탄력적. 그럼 좌우 변화가 제일 크죠. 공급 증가할 때 균형 거래량은 제일 많이 증가하겠네요. 그때 뭐가 불변이에요? 수평선이면 상하 변화가 없죠. 가격은 불변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고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대체할 것이 적어지면 탄력성은 작아져요? 탄력성 작아지네요.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그럼 지금 공급자가 힘이 더 약한 경우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겠죠. 우리 공급형의 전가, 조세의 전가 내용을 공부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공급자가 힘이 약해서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5. 4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면, 자, 여러분, 1이면 1. 일단은 단위 탄력적이죠.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이 변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해도, 가수, 가격을 내려도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 똔똔, 쌤쌤, 또이또이. 가수해 보시면 돼요. 내렸을 때 똑같이 증가하잖아요. 올라간 길이가. 그래서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단위 탄력적일 때. 그 얘기였죠. 5네요. 그 다음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자, 여러분. 얘는 건축해서 공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얘는 측정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은 크게 둘.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공급량이 변화되는 정도를 따져보는, 측정하는 기간이 하루 측정하느냐, 이틀 측정하느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측정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럼 이 측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측정 기간,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변화하겠죠. 탄력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리모컨을 만드는데 1시간, 자전거를 만드는데 하루, 자동차 만드는데 일주일, 아파트 공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건축 기간 1년.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공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러면 얘는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거네요. 고로 더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죠.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변하니까 탄력성은 커지겠죠. 주의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번은 1번이에요.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여러분,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을 씌웠었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그럼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절대값을 씌워서 떼어내버린 거다. 그 내용이었죠. 자, 이제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그럼 수요가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얘기가 1 기준. 그것보다 더 적게. 1을 기준으로 0.9 변한다, 0.8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수요가. 그럼 수요자가 힘이 약한 경우에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힘 약한 애한테 윽박 지르면 뺏어올 수 있다. 총수입 증가하죠, 여러분. 근데 총수입 감소한다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X죠. 되셨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1번 보기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네. 수요자가 힘이 약해. 그때 공급자가 윽박 지르면 뺏어올 수 있겠네. 총수입 증가하잖아. 감소한다고 얘기했네. 틀렸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대체 변화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네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X죠.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간이 주어지면 얘는 측정 기간이에요. 변화하는 걸 측정하는 기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변하겠네요. 탄력적이 되죠.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X. 5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변하잖아요. 그럼 용도 전환 변화가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더 많이 변할 수 있겠네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죠. 작아진다가 X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봤던 1번, 2번, 4번, 5번이 다 X니까 답은 몇 번이 맞겠네요. 5번이 지금 3번이 맞겠죠. 3번이. 그런데 3번의 내용을 봤더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당연한 얘기죠. 왜 우하향이에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때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 얘를 측정 지점에 따른 가격 탄력성을
점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점 탄력성은 측정 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기억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MM으로. 얘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얼굴을 딱 보면, 몸을 보면 점의 위치가 모든 사람에 따라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점의 위치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점 위치별로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옳은 문장의 답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점의 위치는 다 다르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매일매일 소중하게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시간 분명히 합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